화장실에서 전화질 좀 하지 마. 어쩌자고.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사랑. 이젠 영화로 배우세요. 영화 러브픽션 2월의 마지막 날 연애 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선균, 김민희 그리고 조성아까지 명품 배우들이 총출동한 명품 미스터리극 화차가 3월 초 개봉을 확정짓고 예고편을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야.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기나 해? 그래 그럼 너. 일본 최고의 미스터리 여왕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이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거짓인 한 여자를 둘러싼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 발레 교습소 이후 8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변영주 감독의 복귀작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기력, 탁월한 연출력, 탄탄한 원작의 만남으로 완성된 영화 화차. 오는 3월 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히트시킨 피터 잭슨 감독이 새로운 판타지 대작 호빗 어닉스펙티드 저니로 돌아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프롤로그, 즉 서막에 해당하는 이번 작품은 존 로널드 톨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사악한 용으로부터 빼앗긴 난쟁이 왕국 드워프를 찾아 나서는 호빗 쪽 빌보 베긴스의 험난한 여정을 담고 있다는데요. 특히 공개된 예고편 말미에서는 반지의 제왕의 인기 캐릭터 골룸도 그 모습을 비춰 영화 팬들의 기대를 더욱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된 빌보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2월 그 거대한 모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정만화계의 데모로 불리는 만화가 황미나가 자신의 웹툰 보톡스로 영화 감독에 데뷔한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 사이트에 연재돼 누리꾼들의 큰 인기를 얻은 웹툰 보톡스는 40대 중년 여성과 20대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 2월 중으로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4월에 크랭크인해 올 가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42살 여인이 느끼는 허탈감과 사라진 열정, 건강한 청춘에 대한 그리움을 제대로 풀어내고 싶다는 황미나 작가, 아니 황미나 감독의 포부를 담고 원작을 뛰어넘는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3D 날개를 단 옛 명작들의 재개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3D로 변환돼 개봉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4단계나 상승시키며 화려한 기환에 성공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인기 애니메이션들의 3D 재개봉이 줄줄이 예약돼 있는 상황. 디즈니의 인어공주와 미녀와 야수를 비롯해 픽사의 몬스터 주식회사와 니모를 찾아서까지 3D의 옷을 입고 극장가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D 재개봉 붐이 비단 애니메이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9일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시작으로 4월 초에는 타이타닉 고침을 100주년을 맞은 타이타닉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 또한 그 개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데요. 디지털 작업을 거쳐 새 옷을 입은 옛 명작들, 실감나는 영상이 전하는 더욱 생생한 감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영화 호빗. 이야. 이 영화도 어떨까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호빗 쪽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팬들을 불렀던 골룸 캐릭터 역시 인기가 대단한데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궁금하고, 그런가 하면 이 보톡스는 말이죠. 이게 참 이 영화가 궁금합니다. 네. 원작자인 황미나 씨가, 원작자인 그 만화가 황미나 요즘 친구들도 씨가 아나요, 황미나 씨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계속 만화계의 뭐 끊임없이 데모라는, 데모로, 그쵸. 네. 제 생각은 그 외모나 풍모 때문에 데모라는 건지 실제인지 어떻게 구분할지 어쩜 그 모습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아무튼 직접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네. 어떨까요? 제가 그리던 것을 실제로 실사 영화로서 만들어낼 때 느낌은 굉장히 다를 텐데, 저희 기다리는 또 우리 관객 역시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영화 화차하고 가비에 같은 경우 주연을 맡은 김민희 씨하고 그리고 김소연 씨의 뭐 뒤태가 포스터에 나왔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화차라는 작품은 일본 원작이 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죠. 거기에다가 변영주 감독의 오랜만에 컴백작이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비는요,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를 둘러싼 고종 암살 작전의 비밀을 그렸다고 그래요. 가비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커피를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뭐 가베, 가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작 제목은 이제 노소와 가베였죠. 김탁환 씨가 쓴 러시아 커피. 고종 황제 때 그 들려왔던 러시아산 커피를 둘러싼 그런 얘기였었죠. 거기 암살 음모 이런 얘기인데요. 장윤환 감독이 어떻게 잘 각색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소개해드린 작품이죠. 러브픽션은 이 정계수 감독이 자신의 실제 연애 경험담을
그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 과정을 한 남자의 입장과 시선을 통해서 그려낸 것이 특징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되겠죠. 또 배우 하정우 씨를 보면 사실 변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사실 굉장히 강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정우 씨 정말 좋아해요, 네. 슬기 씨. 저는 무조건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 슬기 씨는 그 하정우 씨가 영화 속에서 고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항해 이런 거 좀 바래요. 항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편한 로맨스 이런 거 찍길 바래요. 하정우 씨 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네. 일단 하정우 씨가 요즘에 나오는 영화가 많아서 일단 네 좋습니다. 우리 슬기 씨는 하정우 씨 얘기 나오면 입이 걸리고 우리 권혜여 씨는 수혜 씨 나오면. 수혜 씨 요즘에 활동 안 그 얘기 하시죠? 좀 빼주실래요? 드라마 이후 지금. 어쨌든 그 영화 화차를 저도 굉장히 지금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변영주 감독의 오랜만의 작품이란 것, 그리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 그리고 미아베 미유키의 3대 작품이 있죠. 이 화차를 비롯해서 이유, 모방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아주 주요 작품 중에 한 편이어서 어떻게 변영주 감독이 재해석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지금 3D 영화가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고 옛날 원작들 다 3D로 바꾸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리우드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 3D로 전환시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만큼의 관객 수요층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니까 할리우드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참 힘든 일이죠. 이렇게 뭐 대규모의 자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괴물은 정말 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속보이는 신작입니다. 어느 늦은 밤 대교 밑 목격자라고는 노숙자밖에 없는 의문의 한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 사건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근데 시작하는데 물은 어떻게 난 거야? 피해자 신원은 나왔냐? 아니요. 근데 이거 뭐 사체하고 유류품이 다 타버려가지고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그건 뭐야? 이거요. 혁대 빠클 같은데요? 빠클? 실종팀에선 별다른 얘기 없지? 네. 안녕하세요. 은영아 잘 찾아왔네. 인사해라. 조영사. 처음 뵙겠습니다. 차은영입니다. 반가워. 네 조장이니까 앞으로 잘 모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찰 때 있었다고? 계속 오토바이나 타지 왜? 폼 나고 좋은데. 전에 잠깐 형사 했었대. 일 좋아서 지원한 거라니까 네가 잘 만들어봐. 만들긴 뭘 만들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선배님, 저 뭐부터 할까요? 나가 있어. 예? 할 거 없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이 사건 말이야. 네가 좀 맡아라. 예? 다른 조는 기획수사 마무리하느라 정신없잖아. 네가 좀 해줘. 싫은데요. 싫다고. 이 언니도 그런데 뭘 또 맡아? 내가 뭐 우리 팀 뒤치다거리나 하는 놈이야? 야, 임마. 잠깐만. 야, 지킬 건 좀 지켜라. 아무리 동기지만 애보는 앞에서. 아니 그렇잖아. 이 누가 봐도 단순 변사인데 새파란 여경에 아무 점수도 안 되는 거 양쪽으로 똥치우라고? 애들 바쁘잖아. 네가 고참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 나도 좀 도와줘. 나도 한번 올라가자. 만년 형사 상길 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형사로 나오고 상길도 자식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형사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 풀리지 않은 좀 소외된 형사의 모습이죠. 신참 여형사 은영 역할을 맡은 이나영입니다. 친구들 바쁘니까 사무실 잡무 정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잡문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은영이는 굉장히 열의가 있다, 뭐 터프하다. 굉장히 그런 걸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내색하지 않으면서 다부지고 할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이성과 감성을 좀 동시에 발휘해서 신참이지만 나름대로 사건을 좀 파헤쳐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신참여 형사라는 이유로 온갖 무시를 당하는 차은영 형사.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유심히 관찰하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근데 허벅지에 큰 개한테 물린 교상이 있다는데요. 개?
상처가 꽤 깊네. 그리고 소변에서 각성제 성분이 나왔대요. 각성제? 하바라고 최근 등록된 신종인데 중독성이 아주 강하답니다. 약쟁이였구만. 환각 상태에서 분신을 한 거야? 그렇게 보기에는 시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분신이면 신나가 밑을 눌러서 하체가 더 많이 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법의학 좀 보셨어요? 시체는 원래 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법의학 좀 본 듯한 신참 여형사의 예리한 직감이 적중했습니다. 요게 당시 상황을 대충 재현해 본 거야. 혁대에서 불이 난 거야? 원료는 시한폭탄이랑 비슷해요. 이건 바크란에 내장된 장치인데 요게 타이머고 요게 점화장치야. 세팅 시간이 되면 요 점화장치가 과산화 벤조일 분말에 불을 붙여서 벨트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거지. 뭐야? 타살이야? 고가도 낮은 분신 자살 사건이 조사 결과 정교하게 제작된 시한벨트 발화 장치에 의한 계획된 살인임을 알아낸 상길. 승진 욕심의 독단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야, 클럽에 사람 많어? 야, 이거 얘들 잘 보고 있어. 저도 나갈게요. 나가서 뭐 하려고? 안에 있어. 그래. 잘 지내냐? 술 한잔 하자. 미라야. 이거 웬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그 뭐야? 누구세요? 나 몰라? 날 형사야. 매번 승진 때마다 후배에게 밀리는 강력계 만년 형사 상길. 그래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에 절호의 기회인 이번 살인 사건에 제대로 목숨을 내겁니다. 칼 버려 임마! 칼 버려! 칼 버리고 물러서! 안 그럼 쏜다! 야! 쏴버려 이 새끼! 쏴버려 빨리!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선배님 괜찮으세요? 선배님! 소재지 나왔으니까 넌 퇴근해. 키 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수 없이 잘할게요. 집에 가라고.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선배님! 야, 너 이거 총기 사고야. 힘이 안 되면 총이라도 제대로 쏴야 될 거 아니야. 너랑 불안해서 일하겠냐? 너 그냥 오토바이나 다시 타라. 어떻게 도와주질 못할 망정 방해를 해? 강력계 신참 여형사 은영. 배우 이나영은 영화 하울링에서 생애 첫 형사 역할에 도전, 촬영 전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대역 없는 액션 연기를 소화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신을 엿볼 수 있는 액션 연기, 관객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형사다 보니까 이제 좀 눌러야 되는 씬도 있고 제가 지금 말투도 좀 변했는데요. 단아까를 너무 잘합니다. 지금도 군대에 들어가는 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제 말투가 좀 변한. 네.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잤어요? 아이고 어쩌나? 아빠가 깜빡했어요. 까먹으면 어떡해. 사온다 그랬잖아. 거짓말이지? 아빠, 뭐야? 그런데 이때 시체에 짐승 이빨 자국을 남길 또 다른 의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살인범이 아닌 진짜 살인견이 나타납니다. 영화 하울링에서 무시무시한 살인견 역할을 맡은 이 늑대개는 실제 늑대와 개의 피가 섞인 시라소니 늑대개라고 하는데요. 이 늑대개는 영화 세븐데이즈 조선 명탐정에 출연, 화려한 연기 경력을 자랑. 조선 명탐정에서는 CG로 거대하게 몸을 키운 흑구로 등장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강렬한 이빨 자국을 남긴 짐승을 찾아 나선 두 형사. 사태가 심각합니다. 저 단계에서 범인이 움직이면 바로 문주. 일반 조련사라면
저런 공격 훈련 다 시킬 수 있나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 친구처럼 1급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죠. 그만해. 혹시 대형견 중에 늑대에 가장 가까운 개가 있습니까? 실제 늑대 피가 섞인 개가 있죠. 정식 인가받은 종은 아닌데 늑대개라고. 늑대랑 개랑 교배종이죠. 국내엔 키우는 데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밀수를 했다면 모를까. 아, 개 미친놈이 있는데. 개 훈련사를 찾아 조사를 벌이던 두 형사는 마침내 피해자들의 몸에 공통된 이빨 자국이 늑대개의 것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거 늑대개 아닌가요? 늑대인데 뭘? 근데 여기 늑대가 있지? 뭐 있냐? 선배님, 이거 진짜 늑대개 같은데요? 뭐야 그 늑대도 아닌 것이 늑대개 맞는 것 같은데. 이처럼 늑대개라는 독특한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하울링은 유화 감독의 첫 범죄 수사 드라마인데요. 뚝심 있는 연출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창조하는 유화 감독은 영화 쌍화점에서 고려말의 격정적인 사랑을 파격적으로 그려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는 조폭 세계의 잔인한 욕망을 리얼하게 담아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에게 항상 새로운 화두를 던져온 유화 감독이 4년 만에 내놓는 작품 영화 하울링. 과연 늑대개 연쇄살인 사건이란 참신한 소재로 호평을 받을지 아니면 혹평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 극장가는 헐리우드 야생 늑대와 충무로의 살인 늑대의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는데요. 전미 박스오피스 1위 생존 블록버스터인 영화 더 그레이가 영화 하울링과 동시에 개봉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더 그레이는 알래스카 한복판 비행 추락 사고로 조난당한 자들의 생존 전쟁을 다룬 작품인데요. 생존의 걸림돌이 되는 알래스카 굶주린 야생 늑대 영화 더 그레이, 그리고 정해진 타겟만을 노리는 살인 늑대계 하울링. 두 늑대들의 티켓 전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 단서는 짐승 이빨 자국뿐. 놈의 살인에는 이유가 있다. 늑대개는 대체 왜 이들을 살해한 것일까? 과연 두 형사는 늑대개에 관한 사건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늑대개, 길들이기도 힘든 이 개로 어떻게 살인을 한 걸까? 영화 하울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늑대기라는 게 특별 훈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조련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영화 찍기 위해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개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유심히 보는 것이 바로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공교롭게 처음부터 시네포트가 동물 특집만 그러니까요. 요즘은 다 동물 얘기 진짜 많이 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 하울링 소개되는 중간에 그 더 그레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두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감독이 이제 각본을 직접 썼어요. 네. 그러니까 각본 감독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이 원작이라는 그렇죠. 네. 소설이 원작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두 작품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네. 네, 또 오랜만에 복귀한 이나영 씨, 이번 영화에서 몸싸움에 사격, 또 오토바이 운전까지 이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나영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색다른 또 이나영 씨의 모습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송강호 씨의 경우는 이번 영화에 대해서 동물이 나와서 사실 잘된 영화는 드물다 이렇게 솔직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 하울링은 조금 다르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네. 자, 유아 감독의 복귀를 계기로 해서 충무로 대표 감독들이 또 그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감독의 초화 캐스팅 영화 도둑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승환 감독은 또 베를린 같은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윤현 감독의 가비, 그리고 변영주 감독의 화차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미국에서 지금 네. 스토커를 다 끝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유아 감독이 결혼을 미친 짓이다 이후에는 대부분 영화들이 약간 남성 중심의 약간 선이 굵은 영화였다면은 이번에 하울링은 또 장르도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오동진 씨가 인사이드 무비 준비했습니다. 자, 영화가 사회적 논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법조계에 대한 시선이 아주 차가운데요. 최근 불어진 화살에서부터 범죄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들춰내고
비판하는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인사이드 무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폭력 조직의 중심 인물이 벼르던 젊은 검사에게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돼서 수사받고 풀려나는 과정이 참 재밌는데요. 언제 왜 깡패 생활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었는지. 감사하네. 아니 뭔가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깡패 아닙니다. 예? 저 어딜 봐서 깡패입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예? 젊은 검사는 무조건 반말에다가 폭행을 일삼기 일쑤죠. 아무리 폭력 조직 두목급에다가 순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인권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포된 인물은 경주 최씨 충렬 공파라는 종친회를 통해 알게 된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죠. 담당 검사는 곧 간부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용의자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용의자 술상을 거나하게 만들어 자신의 담당 검사를 초대하죠. 처음에 마다하던 담당 검사, 변호사인 선배 권유에 못 이기는 척 동석을 하게 되는데요. 술집 화장실에서는 용의자를 비인간적으로 걷어찹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부산의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 폭력 조직과 로비에 흔들리는 검찰 및 경찰 권력이라는 특정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지만 이 영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예?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야. 10억짜리. 엄마들 내가 절대 못 잡아라. 자, 이 영화를 만든 30대 초반의 젊고 열정적인 윤정빈 감독은 이렇게 비웃으며 일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0년 전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범죄와의 전쟁은 무슨 개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이죠. 자, 이 영화가 개봉 첫 주부터 100만 관객을 넘기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잘 들어. 남의 집이니까 깨지는 거 조심하고 장부만 찾아. 시간은 1분 준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오히려 범죄 집단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한 최근 영화는 이 작품 부당거래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검사는 속된 말로 그 어떤 양아치보다도 더 양아치 같습니다. 하는 짓 하는 말이 더 그렇죠. 그 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내고 그래서 나라에서 다 좋은 일에 씁니다. 아니 세금 낼 거 다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복 누가 챙기나? 올고준 경찰의 표상인 양 하는 한 간부급 경찰은 조직 내 승진을 위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일에 주저없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범인을 찾았는데 그게 그만 망실돼 버렸어. 아니 그래서요. 아니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준다. 잘해. 아니 잠깐만요.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는 조직 싸움이 우선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에다 정의의 수호자라고요. 이쯤 되다 보면 경찰, 검찰 모두 조직 폭력배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검경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영화가 왜 5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영화가 검찰과 경찰만을 비아냥대고 비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화는 점점 더 사법부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의 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묻는 대로 다가갑니다.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천인공노할 장애인 학원 원장에 대해 법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사법부 역시 흉측한 범죄에 가담한 셈인데요. 구구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판결 장면을 다시 한번 직접 보시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 전과가 없는 점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나라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뭐하는 조직이냐며 분노할 만합니다. 국민에 봉사해야 할 조직, 공적인 의무가 그 어느 곳보다 강한 조직이 오히려 공권력을 이런 데 씁니다.
자, 도가니 역시 5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아니 그 이상의 관객들이 단지 아동 성폭행이라는 문제에만 분노하고 흥분했겠습니까?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옹호하려는 부정직한 사회 자체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회와 언론은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야 뒤늦게 영화의 모델이 된 실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박봉주 판사. 자백하시오. 왜 법을 어겼는지. 뭐하는 거예요, 당신? 자, 당초 이 영화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될 때 4개월 동안 누누이 이 영화 얘기만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올곧은 영화이고 온갖 부조리가 판치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얻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업영화치고는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이미 200만 관객을 훌쩍 넘기며 장기 흥행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 통쾌해합니다. 앞으로는 꼭 상의하세요. 예? 형님,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본대로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그리고 판사들이 이렇게 당혹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신나하죠. 자,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우리 사회가 이 영화의 제목처럼 진정으로 부러진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사회 비판적 발언에 자신들의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영화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정권 말기의 영화적 현상이라고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런 류의 영화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객, 곧 국민의 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영화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이런 류의 영화가 인기를 모으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화가 잘 되고 있다고 마냥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무비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퀴즈 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퀴즈 낼 때마다 약간 좀 부끄러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별 반 개짜리였어요? 네, 오늘은 이 퀴즈답습니다. 예.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주십시오. 예. 자, 오늘 속보는 신작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는 하울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울링을 만든 감독의 이 바로 전작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유아 감독의 전작품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울링 전작품을 찾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KN의 시네포트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저희 시네포트 시청 후기도 함께 써주시기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영화 세상 시네포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영화 아직까지 안 보였습니까? 시네포트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영화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꼭 챙겨봐야 되는 작품들 당신을 위한 머스트헤브 무비에서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독특하게도 아르헨티나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개봉과 함께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꼽게 됐는데요. 바로 엘 스크레토, 비밀의 눈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영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70년대 암울한 아르헨티나 역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의문의 살인 사건을 쫓는 사랑하는 두 남녀 이야기도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부인을 잃어버린 남자의 복수극까지 담겨 있습니다. 대작입니다. 멜로하고 스릴러가 같이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 재미있게 전개를 해놨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Su Alteza. ¡Qué sorpresa! Permiso. ¿Qué haces por acá? Nada. Acá pasaba a charlar un poco. ¿Estás ocupada? ¿Y qué sabes de escribir novelas vos? ¿Qué crees que haga? ¿Me comporte como un jubilado que pase por acá, pregunte si hace falta una manito, sirva café? Quiero escribir. ¿Qué tiene de malo? Quiero escribir sobre la causa de Morales.
어느 날 문득 모랄레스 사건을 소설로 쓰겠다고 찾아온 한 남자. 자, 이 둘 사이 뭔가 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Me estoy acordando. En realidad nunca más hablamos de eso. ¿Por qué nunca más hablamos de eso? A ver. Es pesadísima. ¿Y habrán arreglado la A? Ah, qué piola, con la escribe cualquiera. Me parece que ahora no me quedan excusas. Voy a tener que escribir. ¿Pero por dónde empiezo? Por lo que más te acuerdes. Fue hace más de 20 años. ¿Qué fue lo que más veces pensaste desde ese momento? Por ahí. No sé, con esa imagen arrancás. A ver, muchachos, atiéndanme. Les presento a su nueva jefa, recién recibida con honores de su doctorado en Harvard, la señorita Irene Menéndez Hastings, la nueva... Hastings. Hastings. Se pronuncia Hastings porque es escocés. Ah, perdón. Sí. Hastings, la nueva secretaria del juzgado. Su oficial primero, Benjamín Espósito. En realidad fui a Cornell, no a Harvard. Encantado. Pablo Sandoval, oficial, pero primero un servidor. 25년 전 첫눈에 반했었던 이 여인. 그리고 25년간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그녀에게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Banco de sangre, buen día. Señor Espósito. No, equivocado. Llamaron de la 25 que tienen un homicidio. Secretaría 18, les toca a ellos. Pero dicen que es violación seguida de muerte. Secretaría 18. Buen día. ¿Qué tal, muchachos? Buen día, doctora. Señorita secretaria, ¿se ha muerto un santo en el día de hoy? ¿Por? Porque veo un ángel vestido de luto. Ah, no. Es un método que tenemos Los Ángeles para bajar 3 kilitos. Tráigame los efectos de la causa Chávez. ¿Vamos viendo eso? Claro que sí. Aparece la tipa por la puerta y voy a tener preparado un piropo para que ella se derrita. ¿Cómo se dice? Señor Espósito, lo que pasa, Benjamín, que me ves acá vestido de sapo, pero en realidad soy un príncipe encantado. Señor Espósito. ¿Qué? Dicen que ya llamaron a la 18 y que el doctor Romano les dijo que es nuestro turno. ¿El doctor Romano? Sí. Decirle que el mariscal Espósito lo va a cagar a trompadas. Okay. ¿A dónde va, boludo? 3 horas estoy pensando qué decirle. Llega ella a la puerta, la veo y me bloqueo. No. Para mí es más fácil, Benja. Yo no estoy enamorado. Yo tampoco, boludo. Dale. 검사 보였던 에스포지토. 어느 날 그는 의문의 강간 살인 사건을 떠맡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투덜대며 현장으로 향하던 그는 사건 현장 그 사체를 보는 순간 형언하기 힘든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Esta causa le tocaba a él, por eso yo le pido, si usted puede, hable con el juez, explíquele, dígale que yo no tengo nada que ver con... 벌겨벗겨진 채 끔찍하게 강간 살해당한 한 여성의 시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잔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자 에스포지토는 이 여인의 사건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Dice la vieja que hay 2 albañiles trabajando en la terraza del departamento 3, pero que hace 2 días que no vienen por amenaza de lluvia. ¿Seguro que no los vio? No, dice que no. Bueno, yo me voy a ver al marido al laburo. Nos vemos, Espósito. No, yo voy con usted. La vecina nos dijo que usted venía todos los mediodías. Un poco tras mano, ¿no? ¿Algún motivo en especial? Nos gustaba ver la televisión juntos. Perdón, no lo entendí. Teníamos una costumbre, una rutina. Nos gustaba mirar el show de los 3 chiflados juntos. Ella se reía. Le causaba gracia. Bueno, me va a tener que acompañar a la morgue. Trataremos de hacerlo de la forma más suave posible, pero yo sé que es un trámite molesto. ¿Cómo le va, doctor? ¿Qué dice? ¿Cómo le va? ¿Está usted? Muy bien. Benjamín, Pablo. ¿Qué haces? Doctora. Buenos días. Che, Benjamín, para que
veas la buena voluntad de la Secretaría 18. ¿Te acuerdas que el otro día medio te enojaste porque la causa se la dieron a ustedes? Bueno, acá tenés el caso resuelto. Fueron 2 albañiles que estaban trabajando en el departamento 3. Ya están detenidos en la 25. Cuando su señoría lo disponga, los 3 y los indagas. Para. ¿Qué albañiles? Te digo enseguida. Jacinto Cáceres, boliviano. Cáceres. Tranquilo. La reputísima madre que te parió, hijo de puta. ¿Qué te pasa, enfermo de mierda? A 2 perejiles agarraste. A 2 perejiles. ¿No viste la descripción del asesino, pelotudo? Que lo largue ni punto, a mí qué carajo me importa. Me cagaron a palo por orden tuya, hijo de puta. ¿Sabés dónde voy ahora? A la cámara a meterte una denuncia. Vamos a ver quién te zafa del sumario.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이에게 거짓 자백을 받은 검사와 맞서 싸운 에스포지토. 에스포지토는 다시 진실을 파헤쳐 나갑니다. Cuando lo encontremos al tipo este, ¿qué condena le toca? Y homicidio calificado por violación le corresponde perpetua. ¿Qué va a hacer? Acá pena de muerte no hay. Yo no estoy de acuerdo con la pena de muerte. No, yo tampoco. Pensé que a lo mejor para usted era como una retribución o algo así. ¿Retribución? ¿Que lo van a violar y lo van a matar a golpes como hizo con ella? No. Le darían una inyección y se quedaría dormido lo más pancho. Muy injusto. ¿Sabe lo que daría yo por una inyección así? 범인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에스포지토는 앨범 사진 속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Ella no tenía hermano, ¿no? No. ¿Por qué? ¿Usted sabe quién es este? A ver. Porque está en varias. Siempre mirándola. Acá está. Gómez. Isidoro Gómez. 사진 속 살해당한 여인을 향한 한 남자의 매서운 눈빛으로 단서를 발견한 에스포지토. 범인 고메스를 잡기 위해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Se sabe que Gómez recibió una llamada telefónica anoche. Se metió a la pieza y a los 10 minutos salió con el abrigo y la valija hecha. Acá dice la encargada que tenía una semana paga, pero que se fue y nos hizo problema. Si quiere, indago más, inspector. 그렇게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리고 에스포지토는 어느 날 우연히 기차역 대합실에서 살해된 여성의 남편 모랄레스를 마주치게 됩니다. Morales. ¿Qué tal? ¿Cómo le va? ¿Cómo está? Y este mes me toca acá los martes y los jueves. ¿Cómo? En la estación, martes y jueves. Lunes y viernes voy a 11 y los miércoles a Constitución. Igual todos los meses lo cambian. Algún día va a tener que pasar. Estoy seguro de que el tipo vive en la provincia. Él sabe que en la capital lo van a agarrar. Me imagino que aunque haya pasado un año, no habrán abandonado la investigación, ¿no? No. Usted debe pensar que soy un tarado, ¿no? No. No me llevé la punta, ¿verdad? No me llevé la punta. No, por favor, para nada. Lo peor de todo es que me la voy olvidando de a poco. 범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기차역 대합실에 나와 있는 남편 모랄레스. Perdón. 그 모습을 본 에스포지토는 기필코 범인을 잡고 말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El tipo va todos los días a las terminales a ver si encuentra al asesino, doctora. Todos los santos días. Sale del banco y se va a vigilar. Este no sabe lo que es el amor de ese tipo. Conmueve. Es como si la muerte de la mujer lo hubiese dejado ahí detenido para siempre, eterno, ¿me entiende? Pensamos que el tipo merece una oportunidad, doctora.
¿Y yo qué tengo que ver? La causa está cerrada. Tendríamos que reabrirla. 모진 세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의 순수한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수사를 제기한 에스포지토. 그는 드디어 범인의 행방을 찾게 되는데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No! ¡Te parió! ¡Gómez! ¡Vení! ¡Vení, cagón! ¡Doctora, vení acá!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 통했었던 것일까요? 에스포지토는 절친한 친구이자 오른팔인 산도발과 검사 이레네와 합심으로 진범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Hola. Morales, ¿cómo le va tanto tiempo? ¡Qué sorpresa! Sí, lo estaba viendo, pero le bajé el... ¿Qué? ¿Cómo? 그러던 어느 날 종신형에 처해져 감옥에 있어야 할 강간살인범 고메스가 대통령 후보 뒤에 버젓이 서서 경호를 맡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Quiero que lo busquen los dos. ¿Qué haces vos acá? ¿Vos serás loco? No, vos estás loco. Isidoro Gómez, violación seguida de muerte. Detenido a la orden del juzgado. El servicio penitenciario nos informa que ha sido liberado por orden del Poder Ejecutivo. ¿Averiguamos? Gómez. Sí. Empezó con nosotros cuando estaba en la cárcel. Lo que hacía era llevar información, traer, espiar jóvenes guerrilleros. Pero anduvo muy bien, ¿eh? Se hizo querer. ¿Por qué no están de acuerdo? ¿Usted se da cuenta de lo que está diciendo? Es un asesino convicto y confeso. Será, sí, pero también es una persona inteligente y de coraje. Es un detenido procesado a la orden del juzgado del doctor Fortuna y ¿Vos nosotros... creés que yo no sé que vos lo liberaste para joderme? ¿Pensás que soy un pelotudo? A ver, ¿le puedo pedir un favor? No se meta. ¿Y vos para qué venís con la doctora? ¿Vos te pensás que estar al lado de ella te da cierta inmunidad? ¿Por qué no la dejas en paz si no tiene nada que ver con vos? ¿Eh? Ella es abogada, vos perito mercantil. Ella es joven, vos viejo. Ella es rica, vos pobre. Ella es Menéndez Hastings. Y vos sos Expósito, o sea, nada. Ella es intocable, vos no. Déjala que vuelva a su mundo, no seas jodido. Ahora, si tenés un problema conmigo, vení solo y lo arreglamos. ¿Eh? 모랄레스의 아내를 죽인 강간살인범을 잡아넣기 위해 법정에 항의를 하러 간 두 사람.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풀려난 범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No, para mí, la cárcel toda la vida hubiera estado bien. La verdad es que me gustaría ayudarlo, pero honestamente no sé cómo. Sin usted no hubiera llegado hasta acá, de verdad. 강간살인 사건을 해결하다가 범인 고메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검사부 에스포지토. 그러던 어느 날 끝내 사건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Pablo. ¿Qué pasó? No sé. Pablo. Ay, no me asustes, che. Pará un poco. Pablo. Che. ¡No! ¿Qué? ¿Qué No. pasó? ¡No! ¡No! ¿Qué pasó? 술이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구 파블로가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Esto es una locura, una locura. Una locura sería que lo encuentres hijo de su madre. ¿Y usted? ¿La va a ir a buscar a usted? No, ya le dije a papá. Él sabe con quién hablar. El tipo labura para Romano y conmigo Romano no se va a meter. No se preocupe, yo voy a estar bien. No, Irene. 이레네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에스포지토를 안전하고 먼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이별을 선택합니다. Tengo todo.
¿Y qué vamos a hacer? Acá. Nosotros. Digo, vos y yo. No podemos hacer nada. 서로의 마음에 대해 한 번도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없던 에스포지토와 이레네. 자신과 함께 떠나자는 얘기를 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그녀. 하지만 용기가 부족한 에스포지토는 끝내 이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에스포지토가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면서 다시 뒤쫓기 시작한 25년 전의 사건. 과연 그 범인과 남편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에스포지토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의 장르를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저 이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또 그런가 하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유려한 편집 그리고 허을찌르는 이야기까지 네. 정말 훌륭한 작품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범인을 쫓고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것은 스릴러 장르입니다. 네. 그런데 25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스런 사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반전이 충격적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사랑?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보시기 아까운 작품들 저희 시네포트에 강추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을 위한 머스트헤브 무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맞아. 내가 절대 못 잡아라. 영원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쟤한테 득되면 친구고 안 되면 원수지.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는 스토리 전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별점 4점. 하정우 영화배우가 너무 연기가 리얼했고 진짜 뭐 조직폭력배 같았고 그리고 최민식 씨가 살아가는 게 세상 살아가는 게 감명 깊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약간 건달 영화라 생각해서 좀 액션씬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좀 화려한 그런 게 없다는 그런 게 좀 저는 아쉬웠어요. 범죄의 전쟁 별점 4.5. 별점 4점. 별점 4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별점 4점. 마다 사랑하는 척하고 뭐 가족인 척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니들도 나 없으면 다 고아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도 전화 한 통이면 강제 추방이거든. 아이고 나 쫓겨나면 니들은 뭐 무사할 줄 알아? 가족 간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감동적이고 재밌었어요. 파파 별점 4점. 박용욱 씨가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라는 역할을 잘 소화했고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파파 별점 4점.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파파 별점 4점. 별점 4점. 별점 5점. 영화 파파 별점 3.5점. I love my work, although sometimes I wish I didn't love it so much. Can't go on like this. Okay.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랑 줄거리가 너무 비슷하니까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덜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별점 3.5점. 주인공이 자기 직장도 잘 하면서 이제 자기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보고 하는 거 좀 보고 저도 이제 커서 직장도 멋있게 잘 다니고 애도 잘 보는 그런 아줌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하이힐 신고 달리는 여자 별점 4점. 그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 도시잖아요. 그런 바쁜 도시들을 보면서 영화 배경에 좀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별점 4점. 별점 5점. 별점 3점.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별점 4점. 자, 모처럼 한국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부터 5위까지 싹 쓸려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던 바로 그 부러진 화살을 밀어내고 개봉 4일 만에 100